지금 V102 왼쪽에 지금 사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맨홀이고 여기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공간을 잡았습니다. 그 맨홀을 열었을 때 네네.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열었을 때 그림. 아, 네. 네, 이거 지금 요렇게만 해놓으시면은 열리는 그 공간까지 표기가 안 돼서 나중에 또 모자라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맨홀 생김새가 네. 그 배관 연결하는 노즐처럼 생겼어요, 그냥. 네네. 네, 그거를 조금 그 노즐 모양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노즐 모양이요? 네, 그 맨홀 모양으로 그 플롯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 배치도에 그리는 맨홀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찾아서 열리는 그 그림이 들어가도록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체인저 2102하고 3 있잖아요. 네네. 요거 익스체인저 같은 경우는 그 튜브를 이제 빼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아, 근데 네.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 저희가 네. 쓰는 힐 익스체인저가 저 번들이 빠지지 않는 구조라서 아, 그래서 양쪽으로 1m씩만 잡았거든요. 이 쉘 뽑아서 청소하는 식의 그 타입이어서 일단 그 이렇게 잡았거든요. 1m, 메인터넌스 1m의 기준이 있나요, 혹시? 메인터넌스 할 때 1m가 충분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어, 이제 여기 플랜지 일단은 제가 기준을 딱히 막 찾아봐서 한 건 아닌데 음, 여기 일단은 여기가 저희 그때 엑세스 웨이라고 해서 라이언님 음, 1m 잡아두고 이쪽에 음, 이 플랜지 길이가 제가 지금 보면은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276. 그래, 네, 그래서 천 잡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 배치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네,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뭐 사실 우리가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그래도 한 2m, 1.5에서 2m 정도는 잡아주거든요.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잡는다 생각하고, 왜냐면 1m면은 통행로 기준이다 보니까 좀 좁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미리 그 좀 펀치 안 맞게 좀 잡아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이거 펌프는 이게 그 어떤 타입이에요? 이게 그 리시프로케이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온 거 보니까 플런저 펌프 형태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즐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작은 사각형의 노즐이죠, 이거.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찾다가 네. 이제 모터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모터부예요? 여기 모터부를 조금이라도 좀 표시를 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면 여기 노즐 앞쪽에 거기가 지금 노즐이에요? 여기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딱히 뭐, 뭐 코멘트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근데 지금 펌프하고 요 베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이건 어느 정도 돼요? 여기도 대략 1m 정도 됩니다. 1m.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른쪽 좀 한번 볼게요. 오른쪽. 네, 오른쪽은 음, 이쪽을 보는 사이드 뷰로 잡았습니다. 루킹 뷰. 사이드 뷰. 아, 이렇게 잡으셨네. 그 도면에다가 제가 그 보는 방향으로 그 용어가 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북방향이 어디죠, 이게? 저희가? 아, 북방향 일단은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쪽이 그냥 북방향. 플랜이 정확히 좀 음. 없어가지고 일단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루킹 웨스트로 쓰셔야 돼요. 루킹 웨스트. 네, 알겠습니다. 네, 루킹 웨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딱히 뭐 볼만한 게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 펌프 말고는 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작은 거보다 큰 거를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펌프 앞쪽에 있다고 이제 뒤에 거 안 그리셨는데 네, 그 베셀을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림이 가리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그려주셔야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그러니까 펌프가 앞에 있고 뒤에 뱃살이 또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 그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뱃살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네, 보통은 우리가 도면에서 한 2포인트 정도만 찍어서 그리거든요. 전체 도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금 뭐 탑뷰 있고 사이드 뷰 있고 막 여러 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포인트 정도만 잡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도 지금 그림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지금 익스체인저가 2단짜리로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뱃살이 하부에 노즐이 안 달리나요 혹시? 하부에 노즐 달립니다. 노즐이 달리는데 지금 노즐 달고 나와서 이게 지금 배관이 부상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되나요 이거? 일단은 그거를 좀 생각 안 되네요. 좀 더 네. 올려야겠네요. 네. 쪼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낮아요. 보통 아무리 작게 잡아도 저 밑에 지금 요 파란색으로 그린 거 있죠 요거 철골. 예예. 네 요게 800 이상은 돼요 보통 현업에서. 네네. 네 600에서 800 요 정도면 되거든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네. 그 정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게 좀 네. 신경을 썼던 게 힛 익스체인저에서 네. 여기 있는 서지 드럼으로 아래로 이렇게 가거든요, 배관이. 근데 제가 이걸 참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쪽 당시 음. 보면 이렇게 배관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문의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압력차가 이렇게 가만히 놔버리면 아마 제가 기억에 0.01 바 이제 게이지 앞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 음. 가지고 이걸 좀 올리게 되면 좀 불안정해서 이걸 좀 더 올리게 해서 높이가 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 아래쪽 배관을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0.01 바라서 이게 압력 차이가 이렇게 적게 나는 게 이거 정상인가요? 닉님 아니, 이거 맞나요? 0.01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히든 맥스 밸런스 봤습니다. 히든 그거는 이제, 맥스 예, 밸런스. 그거는 allowable pressure drop이라서 그거보다는 더 낮게 걸릴 거예요. 일단은 배관에만 일단은 치중을 하고 그 네.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은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나중에 계산을 이제 할 거예요. 다시 네. 검증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배관 엔지니어라든지 3D 모델링 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히든 매스 밸런스를 보고 그것까지 한 거는 굉장히 뛰어나다.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다른 부서 문서까지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베스트예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일이 바쁘다 보면은 그것까지 다 캐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알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부서도 그렇고 배관부서도 그렇고 일이 막 빨리 돌아가다 보면은 다른 부서에 대한 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콥을 나누는 거고 업무 분담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거는 고려를 하되 그런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는 하지 말고 그냥 3D 모델만 일단 하고 그럼 워크플로우는 실제로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실제 그 레이아웃이 배관 팀에 의해서 레이아웃 된 대로 다시 한번 프레셔 드랍 같은 것들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코멘트가 된다. 이거 지금 높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위에서 그래비티 플로우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늘려주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거죠. 배관팀에. 근데 배관팀에서는 이렇게 바꾸면은 엄청 많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경험 있는 배관 엔지니어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미리 좀 고려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프리리미너리로 어슘한 거잖아요. 그 공정 엔지니어도 여러분들도 네. 지금 펌프 사이즈가 없어서 어슘한 거잖아요. 기존 프로젝트 보고. 근데 공정 엔진도 처음에는 이 배관 루팅이 없잖아요. 루팅이 없는 상태에서 P&ID를 그린다고요. 그 상태에서 하이드를 캘큘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슘 해가지고 그 히트 exchanger 한 요 정도의 프레셔 답이 걸려라고 기존 프로젝트 보고 그거를 넣고 설계를 진행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펌프 이렇게 지금 왔지만은 나중에 진짜 펌프를 구매하고 그 사이즈가 GAD가 오면은 그거대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펌프를 넣는데 이거보다 더 크다 실제 온 게 그러면 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죠.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한 수정 작업은 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예. 하여튼 결론은 일단은 그 기존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높이 정도는 그렇게 가고 나중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체크를 한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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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배관팀은 배관적인 것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닉님한테 인제 여쭤봤던 내용도
그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쭤본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랜트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액세스하고 그 유지 보수가 이제 가능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배관의 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관팀에서 차압 계산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잘 흘러갈지 말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일단은 현장에서 어떻게 액세스할 거냐가 첫 번째예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금 저기 오른쪽에 그 P101B가 보다 네, 보니까 노즐 방향이 지금 바깥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노즐이 그 플랜트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빼시려고 지금 배관들을 여기다가 놓으셨을까요, 여기 노즐을? 아, 이거 사실은 좀 고민이어가지고 여쭤보려고 일단은 어, 배치는 했고, 어, 이게 양쪽으로 두는 게 음,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배관이 음, 이쪽 A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음. B가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놓으셔야 되냐면요. 예, 예. 101AB는 그 노즐을 다 서쪽으로 향하게 두셔야 돼요. 노즐을 다섯 쪽이요. 네, 서쪽으로요. 그래야 배관에서 뭔가 그 메인테넌스 할 내용이 생겼을 때 사람이 그 플랜지를 풀 수가 있을 공간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거 북쪽으로 놓으신 거 P101B 같은 경우는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아,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서쪽으로 주셔서 배관도 서쪽으로 좀 구성이 돼야 될 걸로 보여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V102 같은 경우는 남쪽에 지금 플랫폼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만약 네, 이 베셀에서 밸브를 설치하거나 뭐가 나와서 메인테넌스 할 아이템들을 달려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중앙에는 통로라서 밸브 같은 거 못 넣을 것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남쪽으로 지금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많이 없어요. 아, 네, 그죠. 그러면 남쪽으로 스키드를 조금 늘리고 V101을 그 중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될까요? V101AB는 그 지금 위치에서 방향을 일단 돌려보시고, 네, 지금 위치에서 방향 돌려서 놔보시고, 그 다음에 AB가 모양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제작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모양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맞춰주시고,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설치에 에러가 나거나 내지는 납품에 에러가 나는 게 이제 A, B가 같은 세트인데 형태가 다를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B가 만약에 같은 유량의 같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조건이면 그 형태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이거 그 현장 가면은 이제 그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건 개념이 없어요. A, B 막 이런 거 몰라요. 막 그냥 막 음, 이름 맞으면 막 대충 갖다 놔버리고 막 깔아버리고 나중에 현장 엔지니어, 필드 엔지니어 가면 이제 그때서야 막 와가지고 뭐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좀 우리보다 좀 뭐 이런 속된 말로 좀 그렇지만 지금 떨어지는 사람한테 이걸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해줘야 돼요. 특히나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이 좀 더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아, 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네. 이제 네, 이건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더 그린 거 있죠? 나머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저 그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 102 그러면 이쪽 밑에 스키드를 좀 늘리고 이거를 중앙 쪽으로 배치하는 게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지금 통로가 네, 통로 선이 지금 요 지금 V102 지금 엣지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좀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V102가 인슐레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ID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그 이퀴먼트가 그 OD 기준으로 잡힌 게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더 떨어뜨려서 잡아주셔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중앙에 지금 사람 통로도 플랫폼 형태로 되지만 거기에 이제 핸드레일이 깔리면 공간이 더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핸드레일 손잡이가 들어가니까 아, 네. 그 통로 외곽에 그것도 한 100에서 80 사이 정도로 이제 그 핸드레일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펌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여기 엣지에다가 다 맞닿아 있는 애들은 조금 더 공간을 더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 펌프 보다가 사실은 좀 원래 모터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모터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넣어서 진행을 많이 하나요? 제가 좀 찾아봤을 때 없이 진행되는 그런 어, 레이아웃들을 좀 많이 봐갖고 반드시 있어야죠, 반드시. 아,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 모터의 방향을 봐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뭐 옮길지 드러낼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아웃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저 네, 지금 그 설계하고 있는 것들도 될 수 있으면 다 나타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없다라고 네, 하면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데
만약에 그게 3D 모델링이 없으면은 파이프를 넣는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팁에서 네, 뭐 케이블을 넣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좀 한 알겠습니다.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그 중심선들이 빠져 있어요. 네, 네, 중심선 다 맞습니다. 빠졌어요. 예. 중심선하고 그 V102 같은 경우는 하부에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 네, 우리가 네, 이제 그 베셀의 중심선을 잡을 때는 새들의 픽스드 포인트를 네, 기준으로 잡아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픽스드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로 중심선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퀴먼트 넘버 써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 이퀴먼트 넘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아직 진행 안 해서, 네, 네네네. 다음에, 그거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제. 네, 위쪽에 이제 리보일러 저번에 좀 음, 높은 거라서 좀 네. 내리는 거 어떠냐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번에 라이언님한테도 들었는데, TD 특성상 이 음, 리보일러에서 음, 저 이제 그 그래비티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게 포인트라고 하셔서 일단은 2층에 있는 건 유지했고요. 음, 그리고 여기도 매너를 여기다 구성을 했는데 이제 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리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히터 이제 빠져 나왔을 때 구성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위에 스트림 픽칼럽이랑 이제 노가웃 드럼 상황 봤을 때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원형으로 생긴 거 좀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글씨가. 아 C103. 저게 지금 기계에 붙어 있는 구성품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템인가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어요. 예, 요거 인슐레이션 되면 서로 맞닿겠네요 지금. 예, 그래서 음.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늘리시고 통행이 그쪽으로는 아예 지금 안 돼 보이는데 지금 북쪽으로는 네. 통행이 안 된다. 예, 1층 기준으로 일단 잡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딴 거 고민 좀 하다가 그 예, B101이랑 C103 이렇게 지금 가깝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슐레이션이 된다고 인슐레이션이. 네, 그거 고려하셨어요? 인슐레이션? 인슐레이션을 고려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간격이 몇 미리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니에요? 몇 센치? 예 맞습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이퍼님 이크위먼트 사이에 최소한의 거리가 있잖아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지금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규정된 게 있는데 네. 실외는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음, 그 기준이 이제 그 발주처 기준이거든요. 보통 그래도 맞아요. 한 200에서 300은 떨어져야 이제 예, 예. 시공할 프로젝트마다 때 있어요. 되거든요. 이게 어떤 네. 이퀴먼트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블래스트 로드라고 라이님이 이야기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이게 뭐 럽처가 났을 때 다른 이퀴먼트도 영향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네, 그렇고 해서 이런 그 이퀴먼트 간에 최소 이격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너무 가깝다. 인슐레이션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항상. 이거를 감싸야 네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작업을 해야 네, 되는데. 이거 지금 고민하시는 게 지금 통행 폭이 안 나와서 지금 고민하시는 거죠. 측면에 놔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있고, 근데 확실히 제가 좀 컴팩트하게 좁히고 싶어서 이게 지금 측면으로 위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여기요? 아니요, C103이 B103 측면에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게 지금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그 베셀 뒤쪽으로? 좀, 네, 그쪽으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네, 옆에 V103이랑 C103이랑 이렇게 라인업 시켜서 놓으면은 좀 보기 좋아 보일 것 같거든요, 제 그냥 생각에는. 일렉트리컬 네, 히터 번들 네. 빼는 데만 피해서 네, 그 네, 왼쪽이나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는 빼내는 길이라서 좀 더 넣는 거 생각하면 조금 여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배치하지 않더라도 네네. V103의 남쪽으로, 그러니까 V103 북쪽으로 붙이고 C103이 그 남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V103이 노가웃 드럼인데 그 노가웃 드럼에 PSB가 달려 있거든요. 네, 보통 PSB가 프리 드레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네, 보통 한 층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 V101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3층을 구성했었잖아요. 3층 네. 플랫폼을. 그래서 저는 V103의 PSB가 3층 플랫폼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V103을 좀 더 B101 쪽으로 붙였었거든요. 3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잠깐만,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이님께서 한번 화면 한번 공유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보여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3층에다가 PSB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쯤 라인에 위치시켜서 PSB를 이렇게 901 PSB 라인이랑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요게 아까 그 잠깐만 노가웃 드럼이 어디가 있죠? 이게 노가웃 드럼이고요. 아, 이게 노가웃이에요? 요게 그 스틸 음. 컬럼이 정확히 명칭이 지금 PSV는 어디가 있는 거죠? PSV는 제가 지금 그 위치만 잡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좀 약간 아, 어려워서 위치만 음, 대충 잡아놨습니다. 이 라인이 V101 PSB 라인으로 잡았고 음. 이 라인을 노가웃 드럼 PSB 라인으로 잡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PSV가 구성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뭐 이퀴먼트 자체가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가웃 드럼이나 스틸 컬럼이 이 아까 우측 끝단부에 설치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이 끝까지 다시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층 플랫폼이. 아니죠. 라인을 이쪽으로 끌고 오면 되죠. 아, 배관을 그냥 끌고 오면 돼요. 끌고 와서 네. 근데 배관 끌고 올 때 서포트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좀 중앙 칼럼 쪽에 배치해야 되겠네. 너무 멀리는 못 가겠네요. 그 스트럭처 있는 쪽에다 가까이 위치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네, 중앙 스트럭처 있는 그쪽 예, 근처에다가 근처에다가 놔도 될 것 놓고 같아요. 그래서 네. 파이프를 PSV로 가는 그 파이프를 끌고 와서 네네. 하면 될 것 그렇게 같은데. 하면 뭐 서포트 하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위에 그 지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봐라라고 했을 때 왜냐면 그 지시하시는 분은 전체적인 걸 모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몰랐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말을 안 해주면 시키는 대로 또 옮겼다가 이게 안 되네 그럼 자기 마음대로 뭐 스트럭처를 넓혔다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때그때 잘 말씀을 해주시면은 본인도 더블 리워크를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그 플롯에 스틸 스트럭처의 구조물 그림이 다 안 들어가 있어서 헷갈려요, 더. 이거는 좀 그려주셔야 돼요. 그 칼럼 위치를, H빔 위치를 다 여기다 그려주셔야 돼요. 제가, 잠시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스틸 스트럭처를 그려야 되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 스틸 스트럭처는 이런 식으로 H빔 형태의 그림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뷰어라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예, 보입니다. 네. 빨간색 중심선 말씀하시는 거죠? 중심선도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네네. 요게 기둥이에요. 여기가. 네네. 이게 지금 H빔 기둥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여기도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래야 이제 이쪽 평면에서 그 구성되어 있는 스틸 스트럭처의 그림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야. 네. 이게 지금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그려지는 형태예요,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거 이퀴먼트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벤더 업체에서 제공해 준 걸 그대로 따온 거기 때문에 배관팀에서는 없으면 그냥 외형만 대충 그리기도 하니까 지금 어쨌든 H빔을 좀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셔야 여기 핸드레일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핸드레일을. 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지금 그 계단 같은 경우도 좀 표현을 좀 해주고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표현을 좀 명확하게 H 형태의 그림, 이렇게 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H 형태로 좀 명확하게 좀 그려주세요. 네. 아까 요거 C103 위치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너무 그 외곽 쪽으로 붙으면 그 메인터넌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하셔서 그래도 엣지에서 한 1m 정도 떨어지게끔 좀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광비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메인테넌스를 굳이 뒤쪽까지 돌아가서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잡을 수 있는 선에서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그려서 미리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 미팅 하기 전에 한번 봐드릴게요. 이 미팅을 네. 이런 쪽으로 미팅을 너무 오랫동안 해버리면 좀 실질적으로 지금 미팅을 해야 되는 걸 못하니까
미리 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까지만 구성하고, 여기까지. 예, 음, 옆에는 그런데 이제 주요한 것들 일단은 거의 세팅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전체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전체 배관? 지금 깔려 있는 거? 지금 그 레이아웃 말고, 이거 리퀴먼트 레이아웃은 지금 다 봤고요. 그 네. 다음 주에 진행할 때는 P&ID에다가 리뷰를 진행할 배관 라인들을 여기 컬러링 기능 돼 있죠, PDF에. 컬러링 기능 네. 쓸 수 있죠. 이렇게 색깔 네. 입히는 거. 네네. 그걸로 그 대상 아이템들을 이제 그 색깔을 쭉 입히세요. 배관 아이템들, 배관 라인들. 네, 예를 들어 P&ID 상에 예를 들면 지금 그 C103 하부에 지금 요 배관이 있죠, 여기. 네. 그거를 전체를 그 선으로 이렇게 쭉 형광펜으로 선으로 쭉 긋는 거예요, 거기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배관 선 자체를 다 그으세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배관 팀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배관 이제 그 형광펜으로 싹 칠을 해서 그걸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리뷰하면서 색깔을 입히거나 해서 전체가 다 입혀져야 리뷰가 끝나는 거예요. PDF로 그 선 기능 있잖아요. 형광펜 네. 기능.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예를 들어 오늘 리뷰한 거는 제외하고 다음 주에 피드백 받을 거에 대해서 형광펜을 찍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저희가 그 진행한 지 몇 주가 됐죠? 지금 몇 주 남았죠, 저희? 저희 5월 중순에 끝납니다. 5월 중순 아직 많이 남았네요. 지금. 그 미팅 기록 써주시는 분은 몇 주가 지났고 며칠이 남았다, 뒤 며칠 이것까지 다 좀 적어주세요. 회의 기록에.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작할게요. 네. 네, 그 라인 ETG304 1FN을 네, 이게 이 플래시 드럼과 연결되는 라인인데요. 네, 그래서 요거 하부 노즐에서 내려가면서 사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꺾었냐고 제가 했냐면 닉님이 주신 그 파일을 참고했을 때 그 서포트가 없다 보니까 이 구조물에 약간 얇은 서포트를 세워서 이 옆 라인에 서포트를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약간 꺾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은 베셀에서 서포트를 넣었다는 거죠? 네,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거는 지금 보면은 기둥이 옆에 있어요. 기둥이 나올 때 기둥 있죠. 나올 때 기둥 어디에 말씀하시는 여기 그 앞에 기둥 요 왼쪽에 말씀이신 거기 네. 거기서 지금 서포트를 못하는 상황인가요, 혹시? 아니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그 화면 좀 한번 잠시 확대 좀 해볼게요. 확대하고 좌측. 지금 그 칼럼에서 그 노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지금 베셀의 노즐. 셀의 노즐. 네, 칼럼에서부터 베셀 노즐까지 거리. 이해 못했습니다. 칼럼이 정확히 어디를 이 말씀하시는 기둥, 스트럭처 기둥에서, 방금 네. 전에 얘기한 스트럭처 기둥에서 네. 목적지, 배관의 목적지인 노즐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거 그 거리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명령 창에다가 디스턴스라고 입력하시고, 네, 엔터 치시고, 디스트, 그거 찍고, 첫 번째 지점 대충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 칼럼 대충 찍으세요, 거기. 그 다음에 밑에 나오죠? Y중분. 네. 네. 2300, 한 2400개입니다. 그 2400이죠. 그러면은 배관에서 노즐까지 지금 2400이면 배관 사이즈가 2인치는 넘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기에. 2인치입니다. 2인치죠. 네. 그 2인치 서포트 스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6m 잡아요. 6m. 6m.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둥에서 한번 잡으면 노즐까지 서포트에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블로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 만약에 그 응력 해석의 대상이면 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비응력 배관이다, 응력 해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
페이퍼님이 강의에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스팬. 그거는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공부 없이 이것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예, 네, 예, P&ID 예. 읽는 법이라든지 그 배관에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손으로 그리는 것들. 그거를 다 지금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푸시를 많이 안 하는데 푸시를 많이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어보면 아는 게 많이 없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구성을 네.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피지 않고 좀 이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지금 나오는 구간에서 굳이 될 필요 없고 꺾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요거 스냅샷 좀 찍을게요. 제가 그 가만히 멈춰보세요. 네. 스냅샷을 이런 거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화면 공유 좀 띄울게요. 지금 서포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서포트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철골 부교물 돼서.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배관 자체를 지금 요렇게 나오잖아요. 배관이 네. 이거를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를 배관을 여기서 한번 꺾으면 이렇게 꺾으면 서포트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빼서 될 수 있죠. 여기서. 네. 그죠? 그러면 더 가까워요. 여기서 아, 안 잡고, 그죠? 이렇게 꺾어서 여기서 되고, 여기서 바로 저기 노즐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걸로 하면. 네, 요런 고민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런 고민들을. 음, 요런 고민들. 그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지금 보는 게 이 ETG 3101FH와 여기 레벨 컨트롤 밸브를 구성한 건데요. 그래서 노즐에서 나와서 메인터넌스를 위한 노즐 따로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어려웠던 점은 이 라인이 그 힛 익스체인저 GDO 004가 이 라인 여기 힛 익스체인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그 상부에 네. 드레인이 지금 어디 달려 있는 거죠? 이 리볼러에서 드레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컨트롤 밸브 양단에 지금 P&L 이상의 드레인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여기 4분의 3인치 밸브 넣으려고 일단 요렇게만 넣어놨습니다. 여기 밸브 플랜지 타입으로 하나요? 그 드레인 밸브? 그 스레드 타입인지 그 플랜지 타입인지 그 머티리얼 상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P&ID는 다 플랜지 볼 밸브로 되어 있고요. 플랜지 뭐 볼 밸브. 스케일드 게이트 밸브 추가하긴 했는데 다 볼 밸브로 바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컨트롤 밸브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컨트롤 밸브 이 자리만 만들어 놓고 아직 그 모델링은 하진 않았습니다. 모델링 안 했고. 네. 그다음에 그 P&ID 상의 양쪽에 지금 뭐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좀 확대적으로.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슐레이션. 네. 알겠습니다. 인슐레이션 벽이고. 그다음에 지금 볼 밸브하고 글로브 밸브 사이에 네. 플랜지가 전혀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두 개 바로 붙여버리지 왜 떨어뜨릴 수 없을까 이걸? 요거 두 개를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 사이에 이게 이제 그 밸브 두 개를 만약에 이제 볼팅을 하는 게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메카니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붙이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붙여도 상관없어요. 같은 플랜지 타입이면. 네, 지금 보기에는 볼 밸브하고 글러브 밸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냥 플랜지 두는 게 좀 나아 보이네요.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두 개가 붙으면 볼트 체결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이제 말씀하신 게 연결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셨죠. 밑으로. 네, 여기서 3층 플랫폼에서 1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데가 좀 그 다른 배관 간섭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배관의 간섭 때문에 네. 이거는 현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배관을 많이 깔면서 그루핑을 시킬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요. 먼저 다른 배관들이 이런 비슷한 루트로 가는 게 있는지 네. 그거부터 확인을 해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 서포트가 용이한 쪽으로 붙여야죠. 그 그룹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 여기 컬럼에서 이런 식으로 힐 익스체인저 들어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도 네, 마찬가지로 그 연결되는 라인인데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저번에 제가 그 파이프렉 강의를 봤을 때 네. 그
파이프 렉이랑 어쨌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 바로 수직으로 내리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았어가지고 그걸 고민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음, 수직으로 내렸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있었어서 어떻게 좀 네, 돌려서 갈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좀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고민이에요.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칼럼 쪽으로 가까이 붙여요. 그런 경우는. 칼럼 쪽. 지금 진행 방향이 그 익스체인저 쪽이니까 네, 지금 이쪽 보는 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배관이.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려와서, 네. 지금 보이는 남쪽 방향으로 먼저 뺀 다음에 칼럼에 가까이 붙여서 쭉 그런 식 동쪽으로 쭉 진행해서 네.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죠, 거기서. 아, 칼럼에 그리고 가까이 붙어서. 요런 그 다음에 네. 요거랑 그룹핑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룹핑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렇게 거로.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그 컨트롤 밸브 매니폴드 형태도 네. 이거 조금 더 그 공간 차지 안 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더. 요 지금,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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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엘보, 이거 지금 그 이렇게 놓으면은 옆으로 굉장히 길게 펼쳐놨잖아요. 네.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형태를 창의적으로 한번 좀 바꿔보세요, 이거. 좀 더 줄일 수 있게. 이 전체적 길이를 좀 더 컴팩트하게 예, 말씀하신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왜냐면, 전체적으로 여기 공간 자체가 넓지 않아요. 지금 배관 네. 구성된 거, 왼쪽 부분은 통행로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컨트롤 밸브 매니폴드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네. 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숙제예요, 이거는. 네. 근데 그럼 그래서 저도 그 좀 전에 라이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용접 할 때 최소 거리가 있다고 보통 현업에서 100mm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저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 이거는, T하고 플랜지는 붙여도 돼요. 아, 저는 그래서 티에도 플랜지도 최소한 용접을 그 거리를 신경 써야 되고 최소한 다 100mm씩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 100mm, 제가 지난번에 100mm 얘기했던 거는 그 올렛이 붙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관에. 그러니까 용접부에 올렛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아, 네. 근데 그 지금은 올렛이 아니잖아요. 그 네, 맞습니다. 피팅과 피팅의 연결이에요, 지금은. 네. T와 플랜지의 연결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붙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올렛 같은 경우는 배관이나 아이템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죠?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거 T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에다 구멍을 뚫으면 이거는 이미 품질 검사가 끝난 아이템인데 거기다가 구멍을 뚫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랜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만 단관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라인은 그 VG3011FH 라인인데요. 네. 이거는 타이 포인트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렇게만 플랜지 타이 포인트로 막아놨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하부, 그러니까 플랫폼 하부에 그 단을 보면 좀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방향이랑 그 횡방향이랑 네네. 엘리베이션이 너무 막 제각각이에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예. 요거는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좀 이쁘게 좀 정리될 수 있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이쁘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공간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요 밑에 하부 좀 보면은 제가 먼저 이제 좀 아까 봤었는데 1층 천장을 보면 여기는 너무 좀 같은 방향인데 많이 제각각이에요, 지금. 네. 그죠? 요거를 좀 그 횡방향, 종방향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물론 뭐 이거 저희가 이제 그냥 진행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갖고 발주처가 뭐 이렇게 태클 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문제라서 이쁘게 좀 맞춰주면 좋아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보일러 프레스비 라인이고 네. 아직 이거는 모델링을 아직 제가 매니폴드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모델링은 잠시 멈춰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요게 지금 7032 스트리핑 컬럼이랑 리보일러 연결되는 그다음에 이게 ETG 390-1BH 라인입니다. 요거는 그 리보일러의 레벨 컨트롤이 없어서 그 무조건 라인 이 노즐과 이 노즐의
엘리베이션이 똑같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달리는 아이템이 없죠, 지금? 어떤 아이템 말씀하신? 뭐 밸브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네네,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면은 그 리모블 스프리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퍼님? 맞죠? 저는 여기에 리무블 스풀 자체가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이거를 그 메인터넌스라든지 이거 할 때, 왜냐면 지금 보니까 P&ID에 리무블 스풀 넣으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있는데 이거 뭐 길이가 그렇게 통으로 빼도 전혀 안 길어 보이는데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이걸 모르는 거야. 이 길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무블 스풀 넣어라라고 해놓은 거고. 근데 네, 3D 모델링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 파이프 연결이잖아요. 그게 단관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P&ID만 보고 리무블 스풀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은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서로 그 업무 부서 간의 어떤 개념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다 플랜지 다 빼고 연결하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P&ID에는 코멘트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 3D 모델링대로 이제 나중에 바꿔라. 그냥 이 한 라인이 다 리무브 스프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 리보일러와 요거 스트리핑 컬럼 연결되는 이 라인이 P에서 보면 EFG3061BH 라인입니다. 네. 보기가 살짝 이 라인이고요. 네. 여기 그다음에 지금 잠깐만 여기 리무블 스풀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P&ID에? 그러네요. 제가 이거 빠뜨렸나 봅니다. 이런 거 빠지면 이제 코멘트 맞는 거예요, 이게. 펀치 네. 맞는 거. 네. 한 번 더 다음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EFG305 1F 라인이어서 리보일러랑 스틸 컬럼 연결해주는 요 배관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스틸 이거 컬럼에서 잠시만. 요거 지금 배관이 네. 잠깐만 측면부를 이게 지금 배관 이거 지금 엘보 쓰고 세 개 쓰고 이거 저쪽에서 45도로 돌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즐에서 지금 아래로 나오자마자 네. 첫 번째 엘보를 45도 방향으로 빼면 네. 이걸 45도 방향으로 빼면 거기다가 45도 엘보 달고 바로 쭉 나와주면 이렇게 꺾을 필요 없죠, 여기 앞에서. 그죠?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빼면. 네. 네, 이게 뭐 지금 닿는지 안 닿는지는 지금 뭐 확인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도 이렇게 꼬여 있으면 이것도 펀치 맞아요. 이런 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펀치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는 원래는 밖으로 음. 빼놨었는데 지금 그 위치 좀 조정하다가 확인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설명해 드리면 이 라인은 K 익스체인저로 가는 ETG335 라인이고요. 요거는 그 유체 그 레벨 넘치는 거 방지하기 위해 최소 200mm 이건 P&ID 추후에 노트에 네. 업데이트할 사항이고요. 네. 이게 이건 서지 드럼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네요. 플래시 드럼. 네, 그래서 이게 좀 보기가 이제 좀 저도 여기 이거 나비수억으로 뜨는 기능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떠서 볼게요. 다음번에는. 그게 좀 보기 편하거든요. 잘라서 보는 것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드레인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 두 개가 둘 다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드레인 라인이거든요. 이 두 라인이 322와 321이고 합쳐져서 323 라인으로 되는 건데 요게 결국에 그 드레인 헤더로 가는 배관 라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네. 여기 서지 드럼에서 드레인 라인이랑 여기 추후에 필터 3개 들어가는데 필터 3개에서 나오는 드레인 라인이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P&ID 상에는 지금 보시면 드레인 헤더가 잠시만요. 320 라인이 드레인 헤더로 가는 메인 라인인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323 라인이 여기에서 합쳐지거든요. 네, 저는 좀 생각했던 방향이 뭐냐면 우리 2층에서 합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죄송한데 지금 9시가 돼서 네. 이거 혹시 말 잘라서 미안한데 이거 다음 주에 좀 미룰 수 있을까요? 다음 주로? 네, 알겠습니다. 요거 다음 주에
그 레이아웃 같은 거는 미리 좀 체크할 수 있게 좀 시간 줄일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배관 위주로 좀 볼게요. 배관 위주로 다음 주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한번 네, 오늘 한 거 컬러링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할 것도 미리 좀 컬러링 해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몇 개 정도 하면 될까요, 준비를? 뭐 일단 그 프롬프가 깔린 건 다 마크업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템 다 달렸고 저한테 보여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다 컬러링 해주시고 그거를 당일날 다 못 보더라도 네네 일단은 그 진행은 할게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리뷰라는 거는 그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hen업에서도 보통 네네 막 2주, 3주 막 이렇게 잡으니까 일단은 계속 진행하면서 먼저 준비된 것들 위주로 보고 그렇게 좀 진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본 건가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한 거를 리뷰할 것들이 있나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지금 리뷰할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제가 연결했을 때 그 사실 저희가 유기 그 각자 스코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네. 합치면서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합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저희끼리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번 합본하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다시 얘기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시간이 다 귀하시잖아요. 귀하신 분들 모셔온 거예요. 네, 라인님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라인님은 해외에 있는 분이고, 페이퍼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미팅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거를 담을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네네.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힘든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시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미리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님이 마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그리고 사전에 미팅을 한번 갖는다든지 그렇게 아니면은 그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창으로 네, 채팅창이 너무 지금 그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얘기 많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안 그러면 계속 딜레이해야 되고 미팅 때 가져가는 게 없어요. 미팅 때 너무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사전에 지금 스케줄 관리는 되고 있나요? 일단 목표는 네. 사실 내일까지 저희 라인 리스트랑 저 지금 레이아웃 진행하는 거 거진 이슈 대부분 한 상태로 이슈 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라인 흐름 잡을 수 있게 30%그 정도 생각하고 3D 모델링 하자고 일단 얘기는 해놨었거든요. 페이퍼님은 지금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제가 네, 좀 그럼 나중에 수고 먼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뭐지? 그 스케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안 그러면 이제 다 못 끝냅니다. 그리고 자기간의 그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다 예. 작성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작성은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 걸 체크를 못 하고 있어갖고. 네. 좀 체크도 좀,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누구는 라인리스트에 대해서 모르고 누구는 PMC에 대해서 작업을 안 한 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그 업무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작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작성을 대충 하거나 안 하거나 미루거나라는 건 되게 셀피시한 거예요. 나만 내 업무만 알겠다. 나만 알겠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업무만 하겠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작업을 했고 배운 거는 뭐고 어떻게 노하우는 뭐고 이런 거를 좀 짜임새 있게 잘 작성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작업을 안 했어도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힘든 어, 점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이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걸리나요? 예, 저도 모델링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레이아웃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음. 조금.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 처음 하는 뉴 테크놀로지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걸 좀 참고를 좀 하세요. 기존에 있는 것들 네, 참고를 해서 근데 무작정 카피앤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스팬이 있네. 그런 거는 좀 자기가 모디피케이션도 해보고 근거가 항상 있어야 돼. 근거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강의에서는 밑으로 그냥 무작정 빼면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적어가지고 1시간 내에 물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1시간 정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좀 분배했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마다 10분 정도씩. 네, 그러니까 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오늘 그 이야기를 못 한 거잖아요. 네, 강사님이랑. 예. 그래서 딱 뭐 10분은 뭐 토마스, 10분은 데이브님, 또 10분은 이렇게 좀 해가지고 1시간 내에 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 못했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거를 남겨놓고 다음 주에 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분배를 좀 해서 다른 분들도 다 상의를 좀 할 수 있게끔. 예. 혹시 뭐 다른 상의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저도. 헨리님은 다 뭐 하셨나요? 라인 리스트?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네, 뭔가요? 잠시만요. 저 지금 라인 리스트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애먹고 있는데요. 그거 왜 미리 말 안 해주세요? 디스코드에. 아무도 말 없을 때 할라 했는데 지금 네. 잠시만요. 그 디스코드에다가 최대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시간을 별거 안 한 내용인데 네, 이제 다른 분들 시간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최소한이면 디스코드에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좀 해주세요, 미리.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뭔가요? 잠시만요. 네. 그 드레인의 일단 이거부터 띄우고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 어, 이전에 디자인 베이시스 라인 사이징 필로소피 바탕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맥스 벨로시티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드레인 디자인 필로소피 찾아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보니까 이제 그래비티 런 라인에 이제 맥스 벨로시티가 0.6에서 2.5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잘 찾았네. 그래서 일단은 2.5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근데 검증을 할 네. 때 이제 실제 그 플랜트에서 드레인 될 때에 이제 스태틱 헤드 프레셔랑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유석을 이제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잠시만요. 우선 그 실제 이퀴먼트 이제 드레인 될 때 유속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스태틱 헤드를 한번 구해봤나 5.7m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이를 활용해서 계산했을 때 이 부분에 한해서는 너무 레이놀즈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때 그 반복 계산을 하면은 유량이 39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전에 했었던 반복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스태틱 우선 이제 헤드가 지금 3D 5m면 0.6바 정도 되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반복 계산했다는 게 0.6바. 예, 말씀하세요. 로GH 해가지고 이제 스태틱 헤드 프레셔를 구했거든요. 이 단위로. 이때 우선은 이제 벨로시티 처음 속력 값을 아무거나 정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설명을 좀 하기 어렵네요. 이제 벨로시티 값을 변경시키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모두 바뀌잖아요. 이때 자, 이 값이랑 이 제 값이랑 같을 때 네. 죄송한데 강의를 보시면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만드는 거를 해보셨나요? 엑셀 안 파일을 해보. 만든다는 게 네. 어떤 캐큘레이션으로. 지금 이거 보게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네. 항상 인풋 밸류는 뭐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계산된 값은 뭘 한다든지 이거를 내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자기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뭘 바꿔야 되는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네, 다른 사람은 지금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다른 사람 위해서 좀 설명을 할 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도 잘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저는 좀 어느 정도 알겠어요. 뭐 네, 벨로시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이 계산되게끔 나오게끔 한 건가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2m per sec로 예, 말씀해 주세요. 표기 값을 정하고 이제 목표 값 찾기해서 이 프레셔 드랍이랑 스태틱 헤드 프레셔가 같은 만큼 이제 예. 답할 때 유량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리고 바꿀 값을
유석을 하면은 이때 유석이 5.36이 나오는데 유석이 5.36일 때에 유량이 이제 40과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데 이 네. 숫자가 그때 프레셔 드랍이 이전에 몇이에요? 그때 네? 프레셔 드랍이 뭐예요? 프레셔 드랍이요? 네. 이거 얘기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량이 39 미터 큐브 퍼 아워라면서요. 예. 그때 프레셔 드랍이 뭐예요? 델타 그때 P가? 프레셔 드랍이 이거 그거예요? 네. 미터 단위예요? 프레셔 드랍 미터 단위 다시 바뀐 거예요? 예. 아이고. 아까 단위도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위 단위가 뭐예요? 아이 잠시만요. 59881의 단위가 뭐예요? 이거입니다. 킬로그램 퍼 이게 무슨 단위예요? 59881.91의 단위가 뭐예요? 제가 보기엔 미터 같거든요. 스타트 그냥 헤드? 물의 워터 기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정리하고 그 PDF 형식 올려도 될까요? 지금 저도 말하는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그 자기가 예. 자기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어쨌든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네. 우리가 스태틱 헤드가 있고 그 프레셔만큼 흐름이 있는 게 39라는 거잖아요. 네. 네, 뭔지는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다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이게 스태틱 헤드가 예. 줄어들면은 거기 있는 유량이 뭐 엄청 많은 유량은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유량이 흘러내리면서 그 스태틱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거는 네. 정말 맥시멈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지금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검증해봤어요? 이게 지금 안 해봤죠.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해봤죠 검증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한 게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검증 과정이 아닌 건가요? 본인이 예. 39 큐빅미터 퍼 아워가 흐를 때 예. 프레셔 드랍이 얼마나 걸려요? 프레셔 드랍, 프레셔 강화, 압력 강화, 압력 단위. 이것이 아닌가요? 이 압력 강화라는 게. 그러니까 36, 39 큐빅미터 퍼 아워가 흐를 때 네. 델타 P 있잖아요. 델타 P가 어디냐고요? 델타 P가. 델타 P를 구한 거잖아요, 지금. 네. 델타 시계에서. P가 이거 말씀. 그거죠. 네. 그걸 검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검증을. 이해되세요? 지금 이 아, 시계 있잖아요. 본인이 이 네. 시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엑셀에다 엉터리로 지금 꾸며놨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네. 본인 계산한 거를. 지금 단위도 엉터리로 다 해놨는데 본인이 계산한 이 엑셀이 맞는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그걸 검증하셨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검증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저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 네. 디자인 필로소피 바탕으로 설정하고 이제 이 맥스 부피 유속이 얼마나 실제로 흐르는 부피 유속과 가깝나 생각해서 이 방식 자체가 검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검증이 아니라 봐봐요. 다 떠나서 지금 델타 P는 F B분의 L 이거 있잖아요. 로그 네. 2 제곱 네. 고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틀린다고요. 네. 이 계산조차도 누군가는 예. 저도 틀릴 때도 있고요. 본인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 계산을 검증을 해 하셨냐 그러고요. 어떻게 검증해야 되겠어요? 인터넷에 프레셔 드랍 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아. 지금 본인이 지금 달시 이퀘이션 이거 지금 넣었잖아요. 레이놀드 구하고 네. 본인이 지금 한 거잖아요. 그냥 엑셀로. 네.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어떻게 본인이 계산한 거를 믿어요. 그걸 검증하라는 거예요. 네. 잘 뵙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뭐 쉬운 고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계산이죠. 예. 근데 항상 실수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엑셀로 할 때. 네. 지금 단위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못해 네. 놓고 달시 이퀘이션으로 지금 뭐야 프릭션 팩터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프릭션 팩터도 본인이 그냥 차트 보고 구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이퀘이션 차트 있어요? 보고 레이놀즈 해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것도 계산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이퀘이션 있어요? 이퀘이션 있어요? 이퀘이션 사용해서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차트 보고 값을 실제로 넣은 차트 거예요? 보고 했습니다. 네. 차트란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예. 그게 맞는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차트는 아, 매번 달라지잖아요. 네. 그걸 검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네. 모든 현업에서도 그렇고 본인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답 100이 나왔는데요. 그거 검증했냐 이거예요. 검증 어떻게 뭐 인터넷에 가서 그 식을 이용한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거로 다른 사람이 한 건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하이시스가 있잖아요. 하이시스로 검증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걸로 유량 넣고 뭐 했을 때 프레셔 드라이브 그게 나오는지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오케이. 알겠고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썼지 말고 그냥 0.6으로 하면은 뭐 얼마나 나와? 지금 한번 해봐요. 0.6 넣으면은 유량이 얼마나 나와요? 4.3이 나오잖아요, 맞죠? 잠시만요. 이거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스태틱 헤드 0.5m 스태틱 헤드면은 본인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39 큐빅미터 퍼 아워가 흘러요. 네. 그때 유속은 5m 5.367이 나왔고 미터 퍼 세크가 네. 맞죠? 근데 제가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썼지 말고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39가 너무 큰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 너무 많이 썼지 마시고 그 필라소피 본인이 찾은 거 보면은 유속을 0.6이 되게 하려면서요. 네. 예. 그러면 0.6으로 넣으면은 플로레이시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죠. 네. 그럼 0.6으로 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4m 큐 4m가 나왔잖아요. 지금 한번 넣어요. 그냥 그 엑셀에다 네네네. 넣어봐요. 0.6을 넣어봐요. 3.4 정도 예, 나왔는데 3.5. 예.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3.4로. 아, 네. 예,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플로레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많이 흐를 수가 있어. 근데 사이즈 자체는 이 0.6이 되게끔 해야 돼. 네. 그럼 조금 흘려야 되잖아. 그렇다고 드레인할 때 막 유량을 조절하면서 조금 흐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넣고 요 정도 흘러간다라고 하고 근데 드레인 사이즈는 또 미니멈 있을 거예요. 2인치로 해라라는 게. 네. 그거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드레인할 때 그 밸브를 조절해 가면서 그 유량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플로우 미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예.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뭐가 스트레스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 진짜 애추얼한 플로우 레이시오 얼만큼 맥시멈 얼만큼 흐르는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본인이 한 것처럼 스태틱 헤드 해가지고 예? 그때 최대 유량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체크해 볼 수는 있겠죠. 예. 아, 예. 네, 아시겠죠? 이해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시간 많이 쏟으셨는데 어쨌든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반복 계산도 잘하셨고 일단은 드레인은 요 유량이 0.6 미터 퍼 세크 그 기준대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유량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라인 리스트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또 다른 거 있나요? 아니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다른 거 있으실까요? 저한테 배관 레이아웃 말고. 일단은 지금 어제 그 저번 주에 라이언님이 서지 드럼 좀 뚱뚱하게 차게 됐는데 그게 제가 지난 기수 때 사이징한 거긴 한데 잘못 사이징된 것 같다고 하시긴 해가지고 그래? 예 왜요? 왜요? 왜? 누가 사인하셨어요? 토마스님이 제가 하신 거 했습니다.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거 본인이 답변해야죠. 잘한 예,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스페시피케이션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예.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거 같다라는 거죠? 사이즈가. 예, 그렇게 뚱뚱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까 같아서 뚱뚱하다라는 게 뭐 납작하다는 거 아니면은 사이즈 전체가 크다라는 거예요? 큰 거 같다라는 거예요? 위로 좀 높이가 있다는 것 같으시는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늘리고 그러면 늘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간 얘기 그런 같은 거죠? 예, 저 그렇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징 할 때 이 레이아웃을 생각하고 사이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맞죠? 네, 근데 토마스님 그 생각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레이아웃 하다 보니까 조금 곤란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꿔도 되긴 해요. 근데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모든 다큐멘트 다 바꿔야 되겠죠. 네, P&ID도 바꿔야 되고 데이터 시트도 바꿔야 되고 모두 바꿔야 되고 다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베이직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이직 사이징 할 때 이런 레이아웃을 그 열교환기랑 길이를 좀 비슷하게 하면 좀 홀쭉해지지 않았을까요? 열교환기보다 짧나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저희 나는데. 열교환기 자체가 엄청 작게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그런 레이아웃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지금에 와서야 바꿀 수는 없고 그냥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야 다음에 사이징 할 때는 기본 설계할 때 반드시 스키드에 주어진 스키드 가로 세로는 몇이고 하이트는 몇이고 다른 이퀴먼트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하니까 서지 드럼은 이 정도 길이로 좀 빼고 아이디는 몇으로 해야지 파이핑 레이아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아니면 정말 뭐 배관에서 레이어 때문에 막 고통이야. 그러면은 바꿔야죠. 이 아이들을 좀 줄이고 길쭉하게 만들던가.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팀이라든지 다른 팀에다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 바꿔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꾸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팀에서 일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죠. P&ID 바꾸고 데이터 시트 바꾸고 그 사이즈가 들어간 뭐 그 컨트롤 필러소피라든지 사이징 캘큘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바꿔야 되겠죠. 아니면 테크도 해봐야 되겠죠. 아이디를 줄였을 때 이 레벨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한지 알람 세팅이 다 하셨잖아요. 네. 예, 알람 세팅에 문제는 없는지 그걸 다시 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 토마스님이 기존에 레벨 세팅이라든지 뭐 홀드업 볼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세팅해가지고 다 한 건데 그거를 바꾼다라는 건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야근해야 네. 될 수도 있는데. 예. 왜 내가 바꿔야 돼? 네가 그냥 해줘. 몰라. 3D 모델링에 그냥 구겨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팀끼리. 네. 또 다른 거 있으실까요? 저 닉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 재질 선정 관련해서 네네네. 개인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리치 TG 그러니까 95% 되는 TG의 부식률 관련해서 뭐 자료 이런 것들 많이 찾아봤는데 네네네. 그 100%에 대해서는 카본 스틸도 뭐 200도 미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이스 코로전 데이터 서베이라는 자료에서 찾았는데 네네네. 그거 말고 이제 뭐 리치 TG에 적합한 재질 선정은 어떤 걸 참고로 하셨는지 좀 네. 궁금해서요. 우리 지금 뭘로 돼 있나요? 316L로 되어 있습니다. 그 리치 TG는 316L이고 네, 린 TG는 카본 3예요. 네네, 아, 일단은 그 가스의 CO2랑 H2S 함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왜냐면 네, 산성이 되니까. 그 네네, 네이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이스를 했을 때 나올 건데 아마 안 나오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일단 평화수소는 그러니까 없는 거로 없었나요? 아, 가정됐더라고요. 없으면 사실은 카본 스틸로 해도 돼요.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이게 실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황화수소나 CO2 뭐 용존된 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이 네. 된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선정은 그러니까 이전 기술 때 선정을 왜 네,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면 이제 닉님께서 전에 검토하신 근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아, 기존에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토마스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일기에서 진행된 건데 사실은 저희도 그 메터리얼까지 선정할 여유 없어가지고 그냥 러프하게 수분이 있으면은 스테인리스, 수분이 없으면은 카본 그냥 이렇게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에는 네, 일단은 CO2랑 H2S 함량에 따라서 좀 네, 달라져요. 만약 그게 많이 없다. 물론 100%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하다라고 하면은 카본 스틸 다 해요. 리치건, TG, 리치건, 리니건. 근데 CO2 함량이 좀 있다. 라고 하면은 부식성을 체크를 해가지고 네, 요거는 굉장히 그 업스트림 얘기예요. 업스트림. 네네네, 그 기본 설계 이야기예요. 네, EPC조차도 그거를 자기네들이 못 정해. 이미 피드 단계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저, 피드 단계에서는 어떻게 정하냐? 지금 피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피드 단계에서는 일단 머티리얼 스터디를 다 해요. 우리가 40년 동안 코로전 얼라운스를 카본 스틸로 했을 때 네, 코로전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코로전이 40년 동안 뭐 5mm가 돼. 그럼 5mm 두께를 한 카본 스틸이랑 아니면은 스테인리스를 했을 때 어떤 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가냐? 네, 야, 5mm 하는 것보다는 스테인리스로 하는 게 더 싸게 먹혀. 그리고 야, 이거 그 코로전 얼라운스 이게 다 부식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어딘가에 쌓일 거잖아요. 그쵸, 그럼 쌓이면 안 돼. 그러면 뭐 스테인리스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본 설계에서 그때 PMC도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 실제 프로젝트는 황화수소 H2S가 많은 경우나 CO2가 내추럴 가스의 뭐 5%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치 TG에는 그거 CO2라든지 H2S 성분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니까 스테인리스로 하고 그리고 린티제는 이제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리보일러에서 다 날아간다고요. CO2라든지 H2S가 다 날아간다고요. 그럼 린에는 CO2라든지 H2S가 용존돼 있는 게 TG에 없다라고 가정이 아니라 없는 거죠. 많이 없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카본 스틸로 하는 경우도 하고요. 예.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네, EPC에서도 못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웬만한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니까 TG의 농도보다는 네. CO2랑 H2S에 따라서 선정이 좀 더 판가름이 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TG 네, 자체는 코로시브한 네,
플루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찾은 것처럼 잘 네네. 찾아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할 때도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실무에서도 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까 하신 것처럼 TEG가 200도 그렇게까지 안 해. 왜냐면 일단 시간이 없어. EPC는 빨리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EPC에서는 일단은 기존 프로젝트에 있는 걸 참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도 EPC조차도 머티를 정하지 않는다. 이미 피드 단계에서 다 정해져 있다. 왜냐면 피드 단계 정해져 있어야지 코스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으니까 EPC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 피드에서도 어떻게 하는 피드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해요. 좀 머티리얼 같은 거를 온도가 높을 때라든지 낮을 때 그리고 CO2의 함량에 따라서 그 문헌을 보고 그 코로전 얼런스 계산하기도 하고 또는 피드에서조차도 기존 프로젝트를 참고하기도 해요. 내추럴 가스의 컴포션을 비교를 해. CO2가 몇 명? 비슷하대? 그러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혹시 뭐 여러분들끼리 한번 또 미팅을 또 하실 거는 좀 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핵융합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머티리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디미네랄라이즈 워터가 있는데 다른 팀에서는 이제 316L이랑 304L을 써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은 306L을 썼어요. 근데 우리 디미네랄라이즈 워터를 유틸리티로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 트리튬 플랜트 섹션에 봤거든요. 근데 우리 트리튬 플랜트 섹션은 304L이야. 근데 저 팀은 316L로 했고 우리는 304L이야. 왜 같은 플루이드 디미네랄라이즈 워터인데 저 시스템에서는 파이프에서는 316L인데 하이인 포인트에서 우리가 받아올 때는 304L이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304L로 해도 되는 거 맞냐 이제 이런 디스커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필드 컨셉추얼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뭐 리터러처도 보고 뭐고 뭐 너네 근거는 뭐냐 근거 없다 예전 프로젝트 디미랄즈 워터 시스템 316L로 해서 그냥 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뭐 316L이랑 304L의 큰 차이는 클로라이드의 성분에 따라서 이제 정할 수 있는데 클로라이드 성분이 많이 없다. 그래서 304L로 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304L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피드에서도 그냥 프랙티컬한 다른 프로젝트 갖고 온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 핵융합이라는 이런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플랜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 먼저 나가 볼게요.